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희는 감동대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나온 이편한 세상조입니다. 청소년의 85%가 충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냄새가 발생하며 사춘기성 치은염이 빈번합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구강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 교육이 학생분들의 구강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충치는 치아 오식증을 뜻합니다. 치아 건강은 모두 유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니고 치아 건강은 타고나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연고치가 맨출한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꼼꼼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방심을 하면 안 되고 연령 상관없이 구강 질환을 호소하기도 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청소년기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구강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볼 거고, 두 번째는 청소년기 치아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세 번째는 치아 오식 예방의 상대 중요도에 따른 구강 관리 방법,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스스로 실천 가능한 칫솔질과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구강 질환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치아 오식증, 두 번째는 치경부 마모증, 세 번째로는 잇몸 질환이 있는데요. 일단 치아 오식증입니다. 치아 오식증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치아 오식증은 치아의 범람질이 손상되어 그 아래 상아질과 치주에 침치가 생기는 질환으로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썩은 부위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금이나 치아 레진 등을 이용해서 채워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의 치아에도 분명히 우식 치료를 한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충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충치들을 제거를 하고 이 위에 금이나 레진을 씌우면 되고,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게 된다면 점점 밑으로 썩어 들어가서 그리고 발치까지 치아를 뽑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아 마모증이 치경부 마모증인데요. 치경부 마모증은 잇몸의 경계 부분이 이렇게 닳는 증상이에요. 이렇게 왜 생기게 되냐? 평소에 칫솔질을 이렇게 좌우로 세게 하거나 빠르게 할 때, 또 이제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으면 이렇게 치경부 마모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치경부 마모증의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신경 치료를 한다던가 보철 치료까지 하게 될 수 있고, 초기 증상이 있다면 부드러운 칫솔로 방치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잇몸 경계 부분이 이렇게 닳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잇몸이 많이 닳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잇몸 질환입니다. 청소년 잇몸 질환은 성인 잇몸 질환과는 달리 치아가 박혀있는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나는 치주염보다 치조골 소실이 없는 치은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은염이 뭐냐 그러면 잇몸이 붉게 변하거나 이를 닦을 때 피가 나고 입냄새를 동반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까처럼 칫솔질을 빠르게 하다가 피가 나실 때도 있을 거고 이거 붉게 변할 때도 있을 텐데, 이런 게 바로 다 잇몸 질환에 관련된 증상입니다. 이제 치료 방법은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서 이렇게 45도 기울여서 위치시킨 후 치아를 닦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 방법들은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제 10대 청소년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10위를 모아봤는데, 치아 오식, 치은염 및 치주 질환, 치아 발육 및 맹출 장애 등 이렇게 3개의 순위나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 질환이. 그만큼 열심히 관리를 해주셔야겠죠? 두 번째로는 청소년기 치아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스턴트 음식, 군것질의 섭취량 증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 스트레스, 영양학저하, 수면 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주와 흡연의 노출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청소년기에는 성장기에는 군것질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패스트푸드나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이 섭취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수면 부족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느라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잠도 잘 못 주무실 텐데, 이제 국내 고교생 기준 평균 수면 시간이 5.6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스트레스는 수면 시에 깊게 잠들지 못하고 이를 가는 습관이나 이를 악무는 습관 등 악영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치아의 균열이나 치아의 마모, 그리고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은 취지염 발생이 증가로 인해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인으로 음주 및 흡연 노출 가능성 증가.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및 음주 현황인데, 현재 흡연율이 벌써 7.8%나 된다고 하고, 음주율은 흡연율보다 2배 정도 높은 1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흡연과 음주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흡연 시에 치아 표면에 니코틴, 타르로 인해 치아에 누렇게 착색이 발생하고, 음주 시에는 잇몸염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흡연을 자주 하게 되면 이제 구강암 같은 커다란 병으로 노출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치아 오식 예방법의 상대적 중요도를 통해서 한번 어떤 중요성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가 예방 처치, 두 번째는 가정 구강 환경 관리, 세 번째는 불수 도포, 네 번째는 식이 조절이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중요도를 나타낸 거니까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전문가 예방 처치입니다. 전문가 예방 처치는 이렇게 치과에 직접 방문해서 전문가에게 예방 방법을 받는 건데요. 다음 중고등학생들의 치아 오식 예방법 중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중고등학생들이 꾸준하게 치과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이 전문가 예방 처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냐? 첫 번째로는 전문가 불소 도포, 두 번째는 치아 홍 메우기, 세 번째는 꼼꼼한 구강 검진, 네 번째로는 올바른 칫솔질 교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치과에 방문해서 배우고 같이 예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구강 환경 관리입니다. 네, 지금 10대 청소년들은 혼자 바쁘기도 하고 해서 스스로 이제 구강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개개인이 충치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환경 조성이랑 칫솔질 방법 등을 잘 배워두면 예방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들 각 가정에서 올바른 구강 환경 지식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구강 환경 관리의 종류인데요. 그다음 가장 첫 번째로 올바른 칫솔질이 돼야겠죠? 칫솔질 방법은 회전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칫솔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제 너무 작은 칫솔을 쓰시거나 엄청 큰 칫솔을 쓰시거나 하시면 그건 청소년의 이제 칫솔질에 알맞지 않고요. 칫솔모가 둥글고 치아 두세 개를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칫솔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치약이야. 치약을 많이 짜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완두통 한 개의 크기로 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구강위생용품 사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칫솔질만 하시고 이제 다른 구강위생용품을 사용을 잘 안 하시게 되는데, 이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좋습니다. 네, 가정에서 칫솔질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시고, 그 종류에는 뭐가 있냐? 치실, 치간 칫솔, 구강세정제, 혀클리너, 워터픽 등 이런 보조용품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소도포입니다. 불소도포는 이렇게 치아에 불소를 바르는 방법인데요. 불소는 치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충치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성인에게는 이 치과 불소도포가 필수는 아니지만, 지금 청소년의
여러분들은 교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이제 시린 증상이나 잇몸 특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불소도포도 시행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불소도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소 바니쉬, 두 번째는 불소 겔, 세 번째는 불소용 양치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바르거나 끼워 넣거나 양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소도포는 치아에 바르거나 스스로 양치를 통해 아프지 않고 짧은 시간에 가능한 예방법이니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이 겁내지 말고 치과에 방문하셔서 불소도포를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이 조절인데요. 청소년분들이 이제 간식이나 탄수화물 섭취량이 엄청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식이 조절이 필수인데요. 탄수화물에는 당 성분이 들어있어서 춤추기니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바쁜 일정이나 칫솔질 습관이 없는 경우에는 간식 섭취 후에 칫솔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충치가 잘 발생하겠죠? 그래서 식이 조절 방법입니다. 일단 치아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겠죠? 치아에 좋은 음식은 등푸른 생선, 치즈나 우유, 브로콜리, 시금치, 물 등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이 많은 음식들을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치아에 나쁜 음식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카라멜이나 젤리, 탄산이나 주스, 알코올 같은 것들은 치아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스스로 실천 가능한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으로 구강 건강을 관리하자. 두 번째로 청소년기의 올바른 구강 관리 방법. 세 번째로 올바른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기에 사용하는 칫솔법 중에 회전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회전법은 손목의 회전을 이용하여 입안을 마사지하듯이 칫솔질을 하는 방법입니다. 칫솔을 처음에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 경계선에 대고 치아 머리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듯이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면서 양치질을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일반 대중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치면 세균맛 제거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치은 마사지 효과도 있고 비교도 쉽게 되고 실천성이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구강 내 특수 환경이 존재하는 환자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회전법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 칫솔을 치아와 평행하게 잇몸 깊숙이 넣고, 두 번째로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것까지 손목을 돌려서 칫솔을 회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칫솔을 치아 끝까지 쓸어내리면 됩니다. 청소년기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정서적인 긴장 해소로 간식이 늘어나는 시기로 탄수화물의 섭취가 늘어나고 다발성 치아 오십병과 치은염 등 치주병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충분한 영양과 구강 위생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당한 식사와 이솔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 식후에 이솔질을 하고 하루에 한 번은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구강 위생 용품 사용법으로는 첫 번째로 치실이 있는데, 치실을 적당량 끊어준 뒤 한 팔뚝 정도의 길이로 한 다음에 중지손가락에 치실 사이가 5에서 10cm 정도가 될 때까지 감아줍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실제 치아 사이에 들어갈 부분이 2에서 3cm 정도 되도록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실을 넣은 뒤 한 번에 툭 하고 넣으면 잇몸이 다칠 수 있으니 툭질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심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잇몸에서 치아 이제 머리 방향 쪽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치실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구강 두 번째는 가글입니다. 1회당 10에서 15ml 정도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30초 정도 가글 후 뱉어낸 뒤 물을 헹궈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간 칫솔이 있는데, 양치질을 끝낸 뒤 치아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간 칫솔을 적당한 힘으로 넣은 뒤 앞뒤로 5회 정도 부드럽게 왕복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이빨을 언제 닦는 게 가장 좋은가요?
이빨, 이제 치아를 언제 닦는지 궁금하신 여러분들 많으신데요. 치아는 매 식사 후에 30분 이내에 바로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중고등학생들의 건강한 구강 건강을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고, 지금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